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정말 중요한 그리고 여러분들 기다리셨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말간에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마두로가 미군에 의해서 체포됐죠. 그런데 저희들이 휴일이라서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 첫 방송을 해드리게 됐는데 다른 채널이나 다른 방송 또는 SNS에서는 보시지 못했던 그런 정보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두로를 공격하러, 체포하러 들어가던 그 작전, 막전, 막후, 진행 상황, 그리고 진행된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미군이 그냥 압도적으로 쓸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 선봉은 어떤 전력인지, 그리고 몇 명 정도 들어갔는지 뭐 이런 것들 다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지난 주말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의 체포작전이 성공하며 전 세계 친중 좌파 진영이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군의 이번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마두로를 즉각 석방하라고 성토하고 있는데, 미군이 이번에 마두로를 체포하는 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다름 아닌 중국이었던 사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공격에 대비해 12대를 도입한 중국제 카운터 스텔스 레이더가 이번 공격 작전에서 전혀 역할을 하지 못했으며, 이 레이더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베네수엘라의 방공망이 일순간에 무너졌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1월 4일 리포트했습니다. 현지 소식통들은 작전 당시 미군 MH-60M 특수전 헬기 7대, MH-47G 특수전 헬기 5대가 카라카스 상공에 들어왔지만 단 한 발의 지대공 미사일이나 대공포도 발사되지 않았다라며, 이는 베네수엘라군의 방공망이 완전히 침묵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미군 공격부대는 이번 작전 중 단 한 대의 항공기 손실도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단 3시간 만에 마두로를 체포해 베네수엘라 영토를 떠났는데요. 이 과정에서 베네수엘라는 S-300VM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1개 포대와 북 M2, 판시르 등의 신형 방공무기들을 잃었습니다. 이번 공격의 선봉에는 이오지마 강습 상륙함에서 발진한 F-35B 전투기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베네수엘라군의 방공무기에 제담을 퍼붓고 카라카스 인근 공군기지에서 긴급 출격 대기 상태에 있던 수호이 30MK 전투기와 F-16A 전투기 7대를 파괴했습니다. 현지 소식통들은 베네수엘라군이 미군의 공습에 전혀 대응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믿고 있었던 중국제 카운터 스텔스 레이더 JY-27이 미군 스텔스 전투기를 전혀 탐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JY-27 레이더는 VHF 대역을 사용하는 대형 A사 레이더인데요. 중국은 이 레이더가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F-22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고, 이 레이더를 12세트나 도입한 베네수엘라 역시 지난 2020년 5월 이 레이더로 카리브해 상공의 F-22를 탐지한 적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같은 기술을 적용한 JY-26 레이더를 이용해 지난 2016년 군산기지 상공의 미군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카라카스 주변에 무려 12개의 JY-27 레이더를 배치해놓고도 미군 스텔스기 탐지에 실패한 베네수엘라 사례를 통해 중국의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핵심 방공자산을 대부분 상실한 베네수엘라는 미군의 추가 공습에 사실상 완전히 노출된 무방비 상태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새벽 미 국무장관의 경고대로 베네수엘라 새 정권은 얌전히 권력을 내려놓고 백기투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화끈한 공격 작전이었습니다. 자, 이 작전은 불과 3시간 만에 끝났죠. 그런데 베네수엘라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미군들이 들어오는 데 대비해서 전력을 쫙 깔아놨었습니다. 특히 여기에 있는 이 레이더는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는 카운터 스텔스 레이더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는 뭐 X밴드다, S밴드다 이런 전파가 아니고 UHF, VHF 이런 과거에 우리 그 TV 지붕에 TV 안테나 달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전파를 사용해서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레이더인데 이걸 중국제를 들여와서 카라카스 주변에 12대를 쫙 깔아놨습니다. 자, 이번 공격 작전의 선봉은 이오지마 강습 상륙함에서 출격한 해병대 소속의 F-35B 전투기였습니다. 스텔스죠. 우리 한국 공군은 F-35A 가지고 있고 F-35A가 폭장량이 또 항속거리도 더 깁니다. 폭장량도 더 많고. 그런데 이 F-35B 전투기 한 대에 2발의 1000파운드 제이담 정밀 유도 폭탄이 장착이 돼요. 자, 이것들이 떠서 제일 먼저 진입해 들어가고 또 그라울러 전자전 공격기가 이 강력하게 전파 제밍을 통해서 제대로 된 레이더 탐지를 못하게 하고 들어가서 이제 F-35B 전투기들이 시드 작전을 한 겁니다. 시드 작전이라고 한 것은 이제 방공망 제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레이더를 침묵시키고 그리고 박살내버렸는데 자, 일단 베네수엘라가 가지고 있는 게 JY-11B, UHF 요거 10대 카라카스 주변에 쫙 깔아놨습니다. 역시나 중국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JY-27, VHF 요거 12대를 또 쫙 깔아놨습니다. 중국은 2016년에 이 레이더를 가지고 F-22를 탐지했다라고 주장했어요. 중국이 2014년부터 깔기 시작한 레이더입니다. 그걸 보고 베네수엘라도 와 저기 있으면 우리 좋겠다 해서 샀어요. 무려 12대나 사서 카라카스 주에 쫙 깔아놨는데 이번에 단 한 대의 스텔스 전투기도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그라울러 전자전기가 강력하게 전파 제밍하고 그리고 공격해 들어갈 때 여러분들 뭐 보셨겠지만 동영상 많이 보셨지만 깜깜하지 않습니까? 깜깜한 것은 정전 상태인 거죠. 그 정전은 첫 번째로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이 F-35나 다른 F-18 이런 전투기들이 들어와서 이 변전소, 뭐 송전탑 이런 것들을 때려서 그 해당 지역 또는 침투 회랑 이 지역을 정전으로 만든 하드킬, 하드 타격해서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 또 챔프라고 있습니다. 제즘 ER이라고 하는 900km 이상 날아다니는 스텔스 순항미사일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HPM 무기, 그러니까 우리 전자 레인지처럼 강력한 이 마이크로웨이브를 방사해서 뭔가를 데우는 그 전자레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이크로웨이브를 아주 강력하게 방사하면서 다니는 미사일이 있어요. 그걸 챔프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전기 회로를 태워버리고 계속 비행하고 날아다녔을 가능성,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암전 상태를 만들고 들어가서 마음껏 유린을 했는데 들어간 전력은 MH-60M 블랙호크 헬기의 특수전 버전입니다. 요게 7대가 들어갔어요. 근데 MH-60 한 대에 10명의 병력이 타는데 특수부대가 10명 뭐 꽉꽉 끼어서 안 탔겠죠. 한 6명 정도 헬기 하나에 탔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게 한 42명, MH-60 헬기를 탄 특수부대가 42명 정도. 이 팀들이 티어 1급, 델타 포스들이 탔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MH-47G, 치누크 헬기 있죠. 로터가 2개로 돌아가는 거, 우리 한국 육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의 특수전 버전입니다. 여기 이 헬기가 5대가 들어갔어요. 이 5대는 한 대당 30명 이상의 보병을 실을 수 있는데 뭐 특수부대가 또 그렇게 꽉꽉 안 탔겠죠. 그러면 한 24, 5명? 그러면 5대가 들어갔으니까 100명 이상의 티어 2급 레인저가 들어갔겠죠. 이 레인저가 들어가서 지금 침투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마두로가 국방부 내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 갔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에워싸고 그리고 델타 포스들이 MH-60 타고 들어간 델타 포스들이 실내로 들어가서 체포해오고 이제 이런 작전을 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어모 공격 임무는 역시나 이오지마 강습 상륙하면서 출격한 바이퍼 공격 헬기가 떠서 사격을 해줬는데 이 동영상 많이 보셨죠? 네, 뭔가 불꽃을 빡 쏘는 거. 이게 바로 바이퍼 공격 헬기가 70mm 로켓을 때리는 이 모습입니다. 이 바이퍼 공격 헬기도 미 해병대 공격 헬기예요. 자, 그런데 중국은
저 레이더로 동중국해에서 스텔스기를 레이더로 포착했다라고 했는데 포착 못했죠. 자, 그러면서 이 카라카스 시내를 비행 중인 MH47 여기 이제 한 개 쏘대씩 타는 겁니다. 그리고 MH60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MH60이 델타 버스 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 지역을 다 정전 상태로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중국산 방공 무기가 있었으니까 우리 다 알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초토화되어 버린 카라카스다. 그러면서 이 중국산 레이더가 전혀 탐지 조기 경보를 해주지 못하고 러시아산 북 M2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박살나버렸죠. 시드 작전 한 겁니다. 미군 전투기들이 와서 이거 그리고 판치르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그리고 장거리 S300 다 제압되고 박살나버렸습니다. 자, 이런 작전을 한 끝에 들어가서 체포해 왔다. 이런 작전 상황 알려드렸고 그리고 또 더 자세히 그리고 그 막전 막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월 3일 있었던 미국의 마두로 체포작전 작전명 확고한 결의는 사전에 작전 정보가 유출돼 마두로가 충분히 도주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중국 역시 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던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며 글로벌 친중 세력들은 자신들이 충성하는 중국 공산당이 어떤 자들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현지 시각으로 1월 3일 새벽에 실시된 확고한 결의 작전은 금요일 저녁 이미 언론에 작전 계획이 유출되었으며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 직전 백악관의 강력한 경고로 보도가 보류됐다고 세마포가 현지 시각 1월 4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미디어 칼럼니스트 벤 스미스와 블룸버그 미디어 그룹 CEO 출신인 저스틴 스미스가 설립한 뉴스 전문 사이트 세마포에 따르면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각으로 1월 2일 저녁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작전 계획을 미리 입수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관련 보도를 준비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백악관은 보도 행위가 미군 병력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라며 법적 조치를 경고했고 이 때문에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는 해당 작전에 대한 사전 보도를 보류했습니다. 미군의 작전 계획이 사전에 유출된 것은 이번 작전에 동원된 병력 규모가 워낙 커 보안 유지가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실제로 이 작전은 작전 하루 전 제럴드 R. 포드 항모와 이오지마 강습 상륙함이 카라카스 북방 300km까지 접근한 사실이 위성을 통해 확인되는 등 전날부터 작전 개시가 임박했다는 명확한 시그널이 오신트 네트워크에 의해 파악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행보입니다. 중국 역시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작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1월 2일 밤 10시에 샤오치 중남미 카리브해 특사를 카라카스 대통령궁에 보냈는데요. 약 1시간가량 진행된 접견 이후 정확히 3시간 후에 카라카스에는 미군의 집중 공습이 이루어졌습니다. 마두로는 샤오치를 만난 뒤 베네수엘라 국방부와 육군 총사령부가 있는 포트 티우나로 이동했는데요. 미국은 마두로가 대통령궁에서 나온 직후 그 차량 행렬을 추적해 마두로의 위치를 특정했고 대통령궁이 아닌 포트 티우나의 마두로 별장을 특수부대로 급습했습니다. 포트 티우나에 마두로가 숨어들면서 이곳의 경계는 더욱 강화됐는데요. AC-130J와 MH-6 헬기의 압도적인 공중 화력 지원을 받는 제75 레인저 연대와 델타 포스는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포트 티우나에서만 80명의 베네수엘라군을 사살하고 마두로 부부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샤오치 특사가 1월 2일 밤에 급히 마두로를 만난 것은 공격이 임박했다는 정보를 직접 전하기 위함으로 추정되는데요. 중국 특사가 밤새 마두로와 함께 대통령궁에 있었거나 마두로를 중국 대사관으로 피신시켰을 경우 미군은 확고한 결의 작전을 시작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이는 미국의 마두로 체포작전 정보가 사전에 샜고 중국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두로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방증인데요. 마두로의 말로를 보면서도 중국의 토사구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글로벌 친중 좌파들, 지금이라도 친중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길 바랍니다. 네, 친중했던 마두로,
그런데 중국으로부터 통수를 맞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또 뭐냐? 이 마두로를 공격하는 이 작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MH-60 블랙호크, 그리고 MH-47 치누크 특수전 헬기들이 대거 동원되고, 그리고 도합 한 150명 정도, 최소 150명 정도의 특수부대원들이 직접 현장에 들어가고, 그것을 엄호해주고 지원해주는 이 전투기, 폭격기, 지원기, 전자전기, 헬기 등등 다 해서 150대가 넘는 항공기가 동원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전에 정보가 새버린 겁니다.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가 이걸 사전에 파악하고 보도를 하려고 했다라고 세마포라고 하는 이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도 무슨 언론이냐? 이 언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주 유력한 언론인 출신들이 만든 언론이에요. 이 뉴욕타임즈의 미디어 칼럼니스트, 그리고 블룸버그 미디어 그룹의 CEO 출신, 이런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아주 심층적인 보도, 팩트 보도를 하는 언론이다. 여기에서 사전에 그 두 언론이 알고 보도를 하려고 했는데 백악관이 잠깐, 이거 사전에 보도가 되어서 지금 우리 장병들이 들어가는데 그 장병들이 희생이 되면 니들 보도 때문이니까 책임져야 돼. 하지마. 이렇게 해서 그 두 개 언론이 엠바고를 지켰다라는 보도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언론들이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가 국방부 내에 있는 자신들의 정보 소스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면은 중국이 몰랐겠습니까? 중국은 당연히 더 자세히, 더 정확히 알았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중국 특사가 밤 10시에 마두로를 찾아갔습니다. 밤 10시에 갑자기 아마 이렇게 찾아가서 지금 미국이 때리려고 한다 라고 알려주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두로는 당연히 이 상황 같으면 중국 대사관에 좀 가면 안 되겠습니까? 첫째, 그야말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던 것처럼 아관 파천의 베네수엘라판인 중관 파천을 요구를 했던지, 아니면 오늘 밤이 그렇게 위험하다면 특사님께서 그냥 오늘 저하고 여기 좀 같이 있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하든지 했을 테죠. 그런데 그냥 조그만 도자기 선물만 한 개 주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중국 대사관으로 데리고 가지도 않고 자기가 남아있지도 않고 가버렸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남아있었다면 가서 그렇게 폭격을 했겠습니까? 못했겠죠. 잡아갔겠습니까? 못 잡아갔겠죠. 대사관에 갔으면 더욱더 안 됐겠죠. 중국 대사관 갔으면. 그런데 버리고 가버렸다. 안 되겠다. 알아서 해라. 하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마두로는 즉시 국방부로 갔습니다. 자, 이 경로를 통해서 차량으로 15분 걸리네요. 이 경로를 통해서 가는 그걸 드론과 또 저기 들어가 있는 그 현장 요원들 다 있겠죠. 몇 겹으로 교차 검증한 끝에 마두로 지금 국방부 지금 가고 있는 저 행렬 맞다. 15분 걸려서 간 겁니다. 갔는데 국방부 영내에 굉장히 많은 부대가 있고 총사령부도 있고 막 그러는데 우리로 치면 계룡대 같은 그런 완전 단지예요, 단지. 그 국방부 영내 안에 마두로의 별장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계룡대 안에 대통령 별장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벙커로 들어간 겁니다. 별장 벙커로. 그걸 이제 때려버린 거예요. 이 별장으로 가지 않고 국방부로 가지 않고 중국 대사관 갔으면 살았겠죠.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항공 전력들이 들어오고 F-35가 들어와서 폭격하고, 이 F-35가 이 카라카스 인근 공항에 있는 전투기 7대를 파괴했어요. 출격 대기하고 있던 거 하늘에 떠보지도 못하고 그냥 7대가 땅에서 파괴돼 버렸어요. 수호이 30 전투기, F-16 전투기, 베네수엘라 거. 이런 상황이었는데, 자, 대통령이 오늘 국방부 내에 있는 그 부대가 엄청 많으니까 그 국방부 내에 있는 별장에 오늘 투숙한다 하면은 당연히 경비 지원 부대들이 와야 되겠죠. 외곽에 장갑차들 서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안 왔어요. 오직
대통령을 호위하는 이 지근거리 호위 부대들 80명, 그 80명은 다 죽었어요. 그 외의 지원 부대들은 하나도 와서 싸우지 않았어요. 정원 부대가 안 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베네수엘라 군부 내에 야, 이거 내가 지금 상황 보니까 미군이 저렇게 나서면 정권 교체되겠는데. 근데 내가 여기서 나서면 한국 보니까 그 당시 야당 편 들어준 놈은 해임해서 연금 받을 수 있게끔 해주고 계엄 세력 편에 서류상으로라도 있었다 그러면은 파면시켜서 연금도 못 받게 하더라. 한국 보니까 그렇대? 자, 그러면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미국 편을 들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던지 아니면 사전에 작업을 했던지 자, 너 가만히 있어. 그럼 너 살려줄게. 라고 작업을 했던지 자, 그렇게 해서 정원부대가 안 온 겁니다. 자, 제가 토요일 아침 데일리 디펜스에서 이거 알려드렸었죠. 미국의 제라드 포드 항모가 카라카스 366km까지 접근했다. 이거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이런 징후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는 결국 중국이 알려는 줬는데 3시간 전에 가서 알려는 줬는데 구해주려는 적극적인 행보를 하지 않은 끝에 결국 이렇게 잡혀가 버렸죠. 헬기에 실려서 잡혀가 버렸죠. 이게 이제 친중 독재자의 최후고 지금 뉴욕에 있는 구치소에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뉴욕에 있는 그 구치소가 또 어떤 데냐? 바로 앱스타인 파일의 그 앱스타인이 교도소에서 의문사 당했지 않습니까? 그 교도소입니다. 거기 지금 갇혀 있어요. 부인하고.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이재명이 중국 갔죠. 딱히 가야 할 일 없는데 굳이 갔어요. 간 그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거 보여줬지 않습니까? No game. 장난 아니다. 라고 하면서 FAFO. 여기 이제, 여기 X자를 좀 해놨는데, 그, 미국의 F워드, 여기죠. 이 말이 뭐냐? 장난 아니다. 까불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까불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지금 이 사인을 주는 거냐? 반미, 친중, 친러, 독재 하는 국가들의 수장들에게 다 문너다. 라는 사인을 주는 거죠. 그게 이란일 수도 있고, 뭐, 콜롬비아일 수도 있고, 멕시코일 수도 있고,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사진은 언제 찍었냐? 바로 에이펙 정상회담,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 하러 올 때, 김해 공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면서, 까불면 죽는다. 라는 이런 대문짝만한 글을 썼어요. 이 시점에 이재명은 중국 가서 시진핑에 쉐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중국이 잘해주시니까 올해는 미세먼지가 없습니다. 쉐쉐 하고 있었어요. 까불면 죽는다라고 하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이 까불면 죽는다의 대상이 콜롬비아 페트로 대통령인지 멕시코의 셰인바움 대통령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김정은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어쨌든 여기는 김해공항이다 라는 거고.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뭐 있는 단톡방에서 이런 사진을 또 누가 올려주더라고요. 마두로가 잡혀가서 이렇게 이오지마 강습상륙함 앞에 수갑차고 앉아가지고 나름 그래도 자기 자존심 세우려고 사진 찍는데 엄지척을 하는 겁니다. 수갑 찼으니까 벌릴 수는 없고 엄지척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엄지척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이 있었죠. 색깔도 또 파란색 또 옷을 또 입었네. 둘 다. 뭐가 이래 하는 게 똑같아. 예. 그러면서 이 사진이 주는 의미는 뭐냐? 이 합성 사진이니까 두 개를 합성했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다음은 누구냐?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